제가 한 스토리,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이제 어느 일요일에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와 아이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한 역에서 이 지하철 안이 너무나 시끄러워졌어요. 거칠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았고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도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 신문지를 움켜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짜증이 점점 생겼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도 짜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참다가 선생님, 당신 자녀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좀 제지할 수 없습니까? 이랬더니 그 남자가 처음으로 이제 그걸 감지한 듯이 눈을 뜨고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당신 말이 맞네요. 제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우리는 쟤들 엄마가 1시간 전에 병원에서 사망을 해서 그 병원에서 지금 막 오는 길입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애들도 어떻게 그걸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코비 박사가 어떻게 상상이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패러다임이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일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기 자신의 태도와 자기의 행동, 반응을 통제해야 되는 데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자의 마음이 그 자신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정심, 연민의 감정이 자유롭게 나왔습니다. 부인이 방금 죽었어요. 유감이네요, 정말. 제게 말해 주시겠어요? 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신학자인 도널드 캅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틀이 변하면 시야도 변하고 의미도 변한다. 그리고 반응도 변한다. 틀은 이제 프레임이죠. 영어로 이제 프레임. 전체 틀이 프레임이 바뀌면은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고 의미도 바뀌고 반응도 저절로 행동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 사건에서도 그가 그 이면의 배후의 사건을 그 남자와 아이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고통을 정말 엄마가 죽은 그 사건을 알게 되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LA에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 넘어보고 기뻐하라 프로그램을 했을 때, 한 여자 한의사분이 강의를 듣고 나서 후기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서 살면서 겪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려움들이
세상을 극복하도록 나를 강하게 해주고 잘 살도록 해주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도구로 쓰이기를 바란다. 그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낙담했던 지난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듬어지고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짜증 보면 안녕하세요. 부정적으로 느꼈던 그 과거를 이 넘어보고 기뻐하라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한의사 이분은 안 좋게 보던 사건을 고통스럽게 힘들었던 그 사건을 좋게 그걸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관절염으로 건강이 참 안 좋았습니다. 아프고 그랬는데 그 원망하고 불만스러웠던 그 감정을 버리고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건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또한 흥미있는 연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에 여러분 영어로 보시다시피 Mindset Matters 해놨죠. 마음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Exercise and the Placebo Effect죠. 그 운동하고 플래시보 이펙트에 대해서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호텔 객실 청소원들 있죠. 그들이 실제로 활동량이 많거든요. 일을 하니까. 그런데 건강 상태가 하루 종일 앉아서 업무하는 일반 직원들하고 비슷하게 건강이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고 이불을 트는 이런 동작들은 뭐 아주 시간당 1시간에 300km 소모하고 웬만한 운동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소원들에게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가 물어보니까 3분의 2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진은 그들이 자신의 그 이 활동이라는 것을 운동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청소원들의 몸무게, 혈압, 체지방,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개 그룹에게만 15분 동안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줬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되는 운동인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스터도 나눠줬습니다. 이 포스트에 보면은 이렇게 침구를 가는데 15분 하면은 40kcal 소모하고 백큐um 청소기 돌리기 하면은 15분 하면 50kcal 소모하고 이제 화장실 청소 15분 하면 60kcal를 이제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런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한 이후에 4주 후에 이 객실 청소년들을 모아서 다시 몸무게, 혈압, 체지방 등 건강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이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만 아주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맨 왼쪽에 위에 웨이트, 체중이 그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평행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떨어졌죠. 이렇게 아래로 체중이. 그리고 오른쪽에 이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리고 체지방 역시도
어, 그 사람들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그 그룹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한 것, 그들이 보고 있는 운동이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또 보는 시야가 달라지니까 완전히 그들이 건강 상태가 달라진 거죠. 일종의 플래시보 효과라는 거죠. 위약 효과. 그들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 하고 플래시보 효과가 위약 효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의 공동 저자인 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알렌 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생리적인 신체적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스콘신 의대 세포생물학 교수인 브루스 립턴 박사는 그의 책인 The Biology of Belief, 신념의 생물학, 이 책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세포 내의 사정과 상관이 없이 우리 세포는, 유전자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유전 때문에 어떻게 변하고 영향을 받고 안 좋은 유전을 받아서 뭐 이런 것을 많이 듣고 영향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이 세상을 보는 시야, 보는 믿음에 따라 의해서 세포의 활동과 유전자의 그 후생적인 표현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하는 이런 것이 유전자를 강력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가 변화시키는 것은 한 10%라면 이 환경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믿고 하는 이런 것이 대부분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마음이 두려워하면서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또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닫혀 지내게 되면 우리 몸도 시스템도 결국 면역세포들도 두려워하면서 다쳐서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질병, 아프게 되고 반면에 마음이 열려서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밝게 마음을 가지면 담대하게, 그러면 우리 신체 시스템도 건강하고 건강한 아주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이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받보다 사람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건데, 이러한 새로운 학설이 세계의 생물학계의 100년 동안 지배해온 유전자 DNA 결정론을 뒤엎어버린 위대한 생물학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굉장히 강력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유전자는 세포 내의 사정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세상을 보는 시야와 믿음에 의해 세포의 활동과 유전자의 후생적 표현이 변한다. 예,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의 결과를 표현한다. 케르케고르. 예.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 불평 있고 불만스럽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늘 아프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런 것들이 몸을, 신체를, 세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그와 반면에 매우 밝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몸, 신체 건강 자체도 그러한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네. 성경 에스라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 생각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신체까지도 변하는 것입니다. 예, 영어로도 보시죠.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예,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악한 것을 자꾸만 생각하면 악한 방향으로 삶이 변하고, 약하게 생각하면 약하게 되고, 아주 담대하면은 더 건강하고, 생각하는 대로 자관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은, 생각이 반복되면은 무엇이 되죠? 행동으로 만들어지죠. 행동이 반복되면 무엇이 되죠? 습관이 습관, 되죠. 네, 습관이요. 그다음에 습관이 반복되면 무엇이 될까요? 인격, 네, 인격, 성품, 예, 성품, 예. 이 성품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죠? 운명을 운명, 만들죠.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이 생각이 무엇이 생각을 만들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각은 무엇이, 우리가 이제 다 지난 강의하고 이번 강의하고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을 변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듯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했죠. 다른 생각. 근데 생각을 바꾸려면, 그럼 다른 생각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보는 것을 달리 해야 된다.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된다 했죠. 그래서 보는 것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보는 것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바라보시도록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한번 좀 읽어 주셨어요.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은 지적, 영적 본성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는 대상에 점차적으로 맞추어 나간다. 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건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본성의 법칙이고, 사람의 마음은 숙고 깊이 생각하는, 자기가 좋아해서 계속 생각하는 대상에 점차적으로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에 저절로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길들여진 대상에 점차적으로 동화된다. 엘렌 G. 화이트 각 시대의 대정투 555쪽입니다. 네, 제가 수십 년 전에 20대에 이 글을 읽었는데, 제가 참 이 글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 되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바라보는 것을 그쪽으로 계속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보이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꽤 오래된 이제 연구인데 한 연구에 의하면 농구하는 비디오 게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공을 던지게 되면 버튼을 누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선수들이 이제 공을 던질 때 버튼을 누르기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기를 하도록 하면서 한 여자가 농구장 경기하는 사이에 우산을 쓰고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관찰자들은 대부분 다 이 우산을 쓴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끝마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관찰자들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공의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우산 쓴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이것을 선택적 주의라고 합니다. Selective Attention이라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심리학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었는데, 이 배가 고픈 고속도로를 가는 이 운전자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많은 풍경 자동차, 중에서 배가 고픈요. 식당, 네, 식당. 식당 간판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걸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마켓에 가서 무엇을 사려고 할 때도 딱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먼저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지로, 그림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당근을 사야 되겠다 하면 당근의 모습을 머리에 두고 그 당근에 맞는 이 모습을 이렇게 스크린을 합니다. 쭉 보면서 그래서 딱 맞으면 그걸 딱 그걸, 찾고 픽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예로 appreciative inquiry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appreciative, 여러분 고마워하는 이런 말이죠. 또는 감탄하는. 그리고 inquiry 하는 말은 연구, 탐구, 조사 또는 질문 이런 뜻의 단어죠. 그래서 긍정 탐구라고도 한국말로 하고 또는 감사 질문, 결국은 긍정적인 것, 감사한 것, 좋은 것을에 대해서 그것을 찾고 탐구하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옴니 호텔이 있었어요. 이 미국에 옴니 호텔이 있는데 이 클리브랜드 클리닉이 훨씬 굉장히 큰 클리닉이 이 바로 옆에 있는 옴니 호텔을 사서 환자들 가족을 위한 이제 숙소로 이렇게 개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주 구입 전에 싸구려 호텔이었어요. 근데 클리브랜드 클리닉은 굉장히 좋은 클리닉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을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옴니 호텔의 그 직원을 데리고 이렇게 운영 방법을 유지했는데 사구려 호텔 방식으로 운영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직원들끼리 다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쿠프라이드라고 하는 그 심리학 박사 과정 학생이었던
이 쿨라이드를 초청해서 이 컨설턴트로 고용해서 이제 참여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이런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이제 갈아치우고 또 다른 운영 방법을 바꾸고 새로 교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데이비드 프라이드는 전혀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어떤 방식을 썼느냐 하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트레이닝 시키지 않고 그거는 바로 시카고에 있는 5등급 호텔에 이 직원 전체를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옴니 호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 5등급 호텔이 잘하고 있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뭐가 강점인지 아주 좋은 점들을 적고 나중에 리포트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이 직원들이 가서 아주 기분 좋은 데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아주 깨끗한 방이라든지 아주 친절함, 뭐 정중함, 웃는 모습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아주 훌륭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적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일주일 마치고 나서 그것을 이제 리포트했습니다. 그렇게 알렸더니 그 5등급 5성 호텔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죠. 그래서 그 5성급 호텔에서 아주 축하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한 주를 보내고 나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직원들이 이 5성급 호텔에서 본 모든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자신의 호텔에 돌아가서 시도해 보고자 아주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모두가 본 가능성에 대해서 흥분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매우 짧은 기간에 놀랍게도 직원들이 교체되지 않고 이 옴니 호텔이 4성급 호텔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들을 찾고 고치고 그것을 바꾸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 탐구 방법론, 이 appreciative inquiry라고 하는 이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고쳐야 될 것인지, 병들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주 무엇을 강점, 잘하고 좋은 점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실험을 말씀드릴게요. 1950년대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커트 리스트 박사가 순환하는 물이 가득 채운 물통에다가 쥐를 넣고는 익사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봤습니다. 실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쥐들이 수영하다가 물에 들어가고 나서 포기하고 가라앉기까지 평균 한 15분 정도 수영하다가 익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트 박사가 익사 직전에 쥐를 잡아서 꺼낸 뒤에 잠깐 쉬게 한 이후에 말리고 나서 다시 물통에 넣었는데 이 쥐들은 놀랍게도 평균 60시간 동안 수영하면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15분 정도밖에 살아있지 못하던 쥐들이 잠깐 구출된 이후에 무려 그전보다 240배나 오래 60시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 리트 박사는 쥐에게 희망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희망이 주어진, 가져다준 그 에너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쥐들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도움의 손길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도 않고 굴복하지 않고 계속 버텼다는 것이. 그러니까 60시간 동안이나 수행했다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가, 희망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아주 유명한 아드 박사의 지실험이 있는데요. 1970년대 중반에 이 로체스터 대학교 심리학자 아드 박사, 코엔 박사가 쥐들에게 구역질을 일으키고 면역을 떨어뜨리는 사이톡산이라는 약물을 아주 달디단 이 사카린 물에다가 녹여서 계속 주입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카린 물만 마셔도, 그러니까 이 약물을, 구토하는 약물을 넣지 않고 사카린 물만 마시는 것만으로도 약물 부작용으로 알려진 면역계가 파괴되는 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토하고. 근데 계속 사카린 물을 먹였더니 놀랍게도 쥐들이 모두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카린, 달디단 사카린 물 마신다고 죽지 않죠. 결코 죽지 않는데 이 쥐들이 모두 다 죽은 것은 놀랍게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면역을 파괴시켜서 모두가 어떻게 맞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죠. 그것은 절망,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고통스러울 것이, 그 절망의 믿음, 이것이 부정적인 믿음이 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드 박사는 정신신경면역학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이 신경계를 통해서 면역계를 변화시켜서 온몸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신경면역학.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신경계를 통해서 감정을 변화시켜서 면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단순히 이제 사카린 물만 마시고 지가 죽었다니까 참 지가 이상하고 그렇죠. 그렇게 여겨지죠.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믿는 대로 변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한 스토리를 알려드리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에 시카고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나 프레그먼트라고 한 젊은 간호사가 어느 날 병원에 출근해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밤까지 중환자였던 환자들이 침대에서 나와서 옷을 입고 침상을 정리하고 환성을 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가던 환자들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간호사가 궁금해서 나가는 환자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제 밤만 하더라도 위독한 상태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그 여자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어. 삶이 시작돼서 내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올 거야. 4년간의 숨박히는 두려움은 이제 끝났고 살아갈 희망이 생긴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아들들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면역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환자들이 새로운 정말 놀라운 희망, 다시 아들을 볼 수 있다는,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다 죽어가던 환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생긴 거죠. 심리학계에 아주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는데요. 1983년도에 오레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에요. 우리는 더 이상 증상을 줄이거나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어떤 긍정적인 것의 실체로서의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 과학, 즉 인류를 위한 과학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발전으로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예, 나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좋은 것에, 건강에, 웰빙에, 질병보다는 건강, 웰빙, 이런 것이 우리가 이것이 이제 positive psychology,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도 이 긍정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뜨고 지금 그것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옛날에 병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던 것을 이제는 긍정적인 인간의 생각의 정말 좋은 점, 강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뭐 웰빙이란 말이 굉장히 2000년대 들어서 유행을 하게 된 것이 이런 좋은 데 초점이 어, 맞춰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술의 본의는 정신수양과 습성에 있고 복약과 치료는 2차적 의의이다. 예. 의술의 본의, 원래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수양, 그리고 섭생 무엇을 먹고 삶에 있다는 거죠. 약과 치료하는 것은 2차적 의의다 하면서, 예, 심란 즉 병생,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심정 즉 병자유, 마음이 안정되면 병이 저절로 낫게 된다. 예.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불평하고 불안하고 이제 스트레스로 흔들리고 하면 그게 누적되면은 병이 생깁니다. 짧은 그뭐 급성 스트레스는 지나가면 문제가 없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병을 만듭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병이 저절로 낫게 된다. 또 성경에도 이런 말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 예. 한 연구는요, 매우 흥미있는 연구입니다. 미국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시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그 전해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중에 스트레스가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보다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던 사람들인데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답한 사람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보다도 8년 동안 43%나 더 많이 죽었습니다. 사망.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그 믿음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는 그 8년 동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약 18만 명의 미국인이 내 스트레스가 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믿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인 사망 원인 15번째 요인이 된다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믿는 것이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이죠. 사회과학자들이 조사 연구할 때 당신의 건강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쉽게 맨 첫 번째 질문으로 아주 좋습니다. excellent, good, average입니다. 뭐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이제 하게 될 때 그 결과를 보니까 자신에게 이 5년 동안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생존했는가. 자신의 건강이 아주 건강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제일 오래 살았고, 제일
안 좋다 한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대답한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뭐 질병이나 생활 습관 등 다른 요인들을 다 조정한 이후에도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응답한 대로 갔다는 거죠. 3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남자, 여자 결과도 자신이 자신의 건강이 어떻다 여긴 데 대해 생각한 데 대해서 그대로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 TV에 나온 시대 앨런 아이들러 교수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About heart disease. They did not report that they had heart disease.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이죠. We found that people who rated their health as poor were much more likely to die in the next 4 or 7 years than people who said their health was excellent. And this was even when we took into account what physicians said about their health, what their health records were with hospitalizations or nursing home care, or their levels of disability and chronic conditions. So when we were comparing people with similar levels of what we might call objective health or actual health statu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ow well they were doing, which they told us by saying excellent, good, fair, or poor, was a very strong predictor of mortality. 예,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객관적으로 질병이 있고 어떻게 컨디션이 안 좋고 또는 어떤 것을 먹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믿는 것이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데, 보는 대로 변한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생각,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세포를 변화시키고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닥터 리사 랭킨이라고 하는 아주 이 의사는 마인드 오브 메디슨 많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나서 책을 펴냈는데 마인드, 마음이 약을 능가한다. 약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것을 했는데 그런 책도 펴냈는데 뭐 지금 예 지금 뭐 잠깐만 볼까요? 비디오를? And most importantly, what does your body need in order to heal? What prescription do you need to write for yourself? And are you going to be brave enough to take action on the truth of what your inner pilot light already knows? I believe our system, our healthcare system, is badly broken, and it's largely because we've lost respect for the body's ability to heal itself. The medical establishment has gotten arrogant. We've come to think that with all of our modern technology and all that we'v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that we've mastered nature. And we find it repelling to think that maybe nature could be better than we are sometimes. And yet, spontaneous remissions from incurable diseases are proof that sometimes nature's just better than we are. It's a narcissistic wound for physicians. We don't know what to do with that. It makes us feel helpless and hopeless and useless. But fortunately, we're needed. The physician and all the other healthcare providers are absolutely essential to this process. We need to embrace this. And patients need to change their outlooks on this as well. It's not just doctors. We need patients to stop thinking that your body is not your business, taking your power and handing it over to other healthcare providers. Your body is your business, and your mind has tremendous power to communicate with your body such that your body can heal itself.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다 돼가기 때문에 예,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많지만 이제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를 하겠는데요. 책이 있는 것이 굉장히 다행입니다. 넘어보고 기뻐하라 이 책이 여러분들 이 책 안에
대부분의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안에 일부 좋은 것을 바라보라. 거기에 보시면 2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인데 이제 1장에 지난번에 보이는 것이 좌우한다 했고 2장 지금 이제 건강과 바라보기를 하고 있죠. 좋은 인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연구 이런 것들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을 구하셔서 책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 줌 강의에 들어오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줌 강의에서는 한 번을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 독서를 하면서 했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예, 깊이 있게 또 배우고 하면서 좋아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책을 한국에 가시거나 뭐 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하시면 되고 이제 미국에서는 거기서 해보니까 몇 주씩 걸리더라고요, 오는 게.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메일이든지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예, 그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책 뭐 수송비까지 다 미국 오고 또 보내드리고 하는 걸 하면은 한 권에 25불 이렇게 하면은 또 두 권이면 50불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책도로도 여러분들께서 전자책은 훨씬 더 저렴하죠. 바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불 정도인가?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또 질문도 좀, 오늘은 받았으면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가지 한 사람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2011년도에 44살인 플로렌스 스트레인이라는 이 환자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혼한 상태였고 새 아이의 독신인 엄마였어요. 막내 아이는 자폐증에 있었습니다. 이미 안 그래도 혼자서 아주 힘든 상황인데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니까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세 번을 수술을 받고 키모테라피, 방사능 치료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최악의 한 해가 최고의 한 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이 어떤 정신심리 상담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니까 자기 건강이 정말 안 좋을 것을 이미 알면서 이걸 어떻게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뭘 할까 하면서 암을 가진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린 100가지 좋은 점을 찾기로 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을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뭐 첫 번째 찾은 것은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엄마하고 그리고 언니가 와서 설거지를 도와줘서 자기가 싫어하는 설거지를 안 해서 참 좋다. 그렇게 했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아주 좋은 점들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만 돌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판사에서 그걸 책으로 펴내자 했습니다. 그래서 100 Perks of Having Cancer, 캔서를 가진 100가지 특징 이런 것을 그걸 책을 출판했고 자기가 책을 출판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피앙세를 만나서 남자하고 또 사귀게 되고 또 좋은 정원을 만드는 것이 취미였는데
이제 그래서 가더닝 코스를 밟았는데 2년 후에 졸업할 때 자폐증 아이를 위한 정원을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아들도 좋아하는 그런 정원을 자기가 만들고 하면서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것을 바라봄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돼서 이 사람은 많은 강연을 다니고 이제는 환자들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서 그 악한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후기를 좀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본가, 봤는가,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 적으셔서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 다 이 오픈 채팅방에 단톡방에 정보도 쉽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단톡방을 통해서 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 이제 이걸 끄고요. 예,